모든 걸 총대 메고 가면 제가 지금 만 66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15년 살고 나오면 그때까지 생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80살 넘어서 나올 텐데. 그러네요. 그렇죠. 팔순을 감옥에서 예. 감옥 팔순 기념잔 잔치를 거기서 하고 나올 것 같으네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우파 이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데서 권양숙 여사가 2005년 4월 10일 소환될 때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라고 하는 이거 뭐 이름 이런 걸 듣보잡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정도원하고 어버이연합 얘기하니까 어버이연합이란 거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요. 그건 용역업체예요. 용역업체. 정확하게 맞네. 네, 회사 직원 몇 명이 가갖고 파고다 공원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쭉 해갖고 일당 주고 술 한잔 주고 그렇게 갖고 하라는 게 그게 무슨 시민운동입니까? 용역업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그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한 게 없대요. 왜냐면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런 데도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추진위원회 이런 데 보면 권양수 여사 소환되는 날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기억하는 것조차 역겨울 정도. 논평을 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논평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예. 몇 사람 해갖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게끔 하고 그 단체 명의로 해서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 그 논평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노건호 씨 아들 노건호 씨가 검찰에 소환되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 노무현이라는 불량 대통령 배출한 민주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예, 그래서 뭐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 잘 알고 이 이름을 그대로 써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 이거는 아마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선진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이름만 좀 바꾸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게 다 뭔가 하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했던 그 조직들이 그 이름 그대로 쓰거나 살짝 바꿔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단체로서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시민단체 인양하고 위장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공작인 거죠. 근데 4월 10일 날이요. 권양숙 여사께서 소환된 거는요. 비공개 소환이거든요. 그렇죠. 부산지검으로 소환됐다고 하는데 아무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인데 이거 선진화연대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에 이제 정보를 주고 광고를 내게끔 한 거죠. 국정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이야 검찰에. 그럼 검찰과 국정원이 한 통속.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 이런 데 다 나가 있잖아요. 정보원들이. 아니 검찰도 비공개 소환인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고서 국정원이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거를 원세훈이 혼자서 했다? 할 수가 없죠. 원세훈이 그렇게 하면 원세훈은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 수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커지는 거죠. 그러면 무기까지 무기형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두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더군요. 정두원 의원이 뭐라냐? 에이, 원원장은 그럴 정도 머리가 좋지 않아요. 머리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담력도 없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죠. 수괴의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범죄 단체가 이제 보통 범죄 단체는 수괴가 있고 두목이 있고 부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괴는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행동대장이 식칼 들고 나가서 팽패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동대장들 급은 보통 3년에서 5년형 받고 부두목 정도 되시면 7년에서 10년 정도 형을 받고요. 야, 딱 3년, 5년, 7년 이렇게 하더만요. 감옥에서 만나보니까. 두목은 이제 그동안 범죄의 죄질 이런 걸 봐서 한 10년에서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합니다. 그럼 원세훈 원장이 그 조직폭력배 논리가 적용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의 죄가 없이 혼자서 했다면 국가 정보원을 국가 전복원으로 만든 거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기가 변환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범죄
단체에 버금가는 형을 받겠죠. 예. 그러면 원세훈 원장은 그거를 피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할까요? 이제 자기가 안고 가려면 예. 뚜껑물이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원래 첫 개업을 할 때 99년도 개업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 예. 영포빌딩에서 제가 개업을 했고 임대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거든요. 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 실제 임대 계약을 이명박 그 당시에는 대리인이 있었겠죠? 아니 본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직접 나왔어요? 네. 그때도 1층에 사무실도 있었건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 중앙냉난방식인데 예.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 덥잖아요. 예. 에어컨 좀 틀어달라면 기름 한 방울 또 안 나오는 나라에서 무슨 벌써 에어컨을 트느냐.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 되면 춥거든요. 예. 그 난방을 안 틀어줘요. 오. 그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자기 돈은 10은 1원 한 푼 안 쓰는 사람인데. 아니,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자원에 대한 자원 외교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밥값 안 내는 거로 소문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건 또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러니까 6명 와서 원세훈 2인분 대통령이 시키고. 징역 몇 년 살고 나와서 예. 앞으로 여생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원세훈 원장이. 네. 모든 걸 총대 메고 가면 제가 지금 만 66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15년 살고 나오면 그때까지 생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80살 넘어서 나올 텐데. 그러네요. 그렇죠. 팔순을 감옥에서 예. 감옥 팔순 기념잔 잔치를 거기서 하고 나올 것 같으네. 그럼. 그게 지금 뭐 이념에 따른 예. 행동이라고 스스로도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버틸 힘이 없죠. 아니 이번에 민병주 예. 국정원 심리전 단장인가요? 민병주 단장이 검찰 수사에 많은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뒷얘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 민병주 단장은 한 30년간 국정원 7급에서 시작해서 30년간 국정원 생활했잖아요. 본인이 아는 거죠. 여기서 협력하지 않고 해버리면 자기 인생 다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가 서초동에 많이 돌았죠, 민병주 단장이. 그렇죠. 그리고 예컨대 어버이 연합 예. 뭐죠? 추선이. 예. 추선이 사무총장도 직접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해서 만났고 돈 줬다는 자백도 다 했잖아요. 너무 강권을 해갖고 만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자기 죄가 조금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네. 원세훈 지시한 원세훈 원장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 원세훈 원장 역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더 이상 버틸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버틸 힘이 없으면은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시인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가벼이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성무 비서관님 그 대학 때 감옥을 좀 갔다 오셨나요? 예, 저는 0.94평이 오래 있었습니다. 예, 얼마나 있었나요? 한 8개월 정도. 예. 그 한 바퀴를 돌아보진 않으셨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딱 한 바퀴 돌아가. 87년 민주항쟁이 대승리하면서 조금 일찍 나왔죠. 이 한 바퀴 도는 거하고요, 두 바퀴 도는 게 체감은 한 10년 도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딱 1년 살았죠. 예. 만기 출소했죠, 만기 출소. 1년 2일 살았습니다. 1년형을 받았어요? 징역 1년형인데. 대학 때 1년형을 받으면 그거는 그냥 그 가담자인데? 주동이 아니고? 그때 85년 당시에는. 예. 그냥 웬만한 사람들 집행유예를 보냈죠. 근데 직접 실형을 살 정도로. 저는 뭐 반성문 이런 걸 안 써서 사니까. 요주 인물이었다? 아니, 근데, 저는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1년은 그렇게 예. 지겹지 않은데.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재화 변호사보다 만으로 10살이 더 위거든요, 원세훈 원장이. 10살 넘게 위죠. 12살 위죠. 만약에 이재화 변호사더러 지금 이후에 좀 여생을 보장할 터이니 한 4년 살라면 사시겠어요? 못 살죠. 그 검사 다리 움켜잡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내가 하여튼 협력을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재화 변호사만 해도 아주 강골인데 4년 살라면 못 살아요. 아니, 스스로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정당성이 없잖아요, 스스로에. 이게 이념의 기초에서 양심의 기초에서 자기 스스로 옳은 일이라고 했으면 예. 그건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형을 받은 4년형은 예. 그 범죄 행위는 현재 남아있는 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짧은 거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형은 예. 최소한 10년형 이상이란 말이에요. 10년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아니, 국고 손실이게 되면 특가법상 제5조. 국고 손실인데 지금 국고 손실. 예상되는 것들은 지금 우파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죠. 다양하게 있잖아요. 진짜 범죄 백화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전복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범죄들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다 찾아냈고 한 거예요. 다 했던 거고 그게 지난번 그 수사를 받을 때는 증거를 은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권도 모든 바뀌었고. 물증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정권도 바뀌었고. 네. 이미 국정원 개혁위가 다 갖고 있고. 아니 증거를 다 복원했던 거 아니에요. 예. 복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검찰의 최종 타겟은 아닐 터인데. 네. 그렇죠? 모든 걸 총대 메고 가면 제가 지금 만 66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15년 살고 나오면 그때까지 생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80살 넘어서 나올 텐데. 오, 그러네요. 그렇죠. 팔순을 감옥에서 예. 감옥 팔순 기념잔 잔치를 거기서 하고 나올 것 같으네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우파 이름은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데서 권양숙 여사가 2005년 4월 10일 소환될 때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라고 하는 이거 뭐 이런 걸 듣보잡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정도원 의원하고 어버이연합 얘기하니까 어버이연합이란 거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요. 그건 용역업체예요. 용역업체.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 날 노건호 씨 아들 노건호 씨가 검찰 소환되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 노무현이라는 불량 대통령 배출한 민주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예, 그래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 잘 알고 이 이름을 그대로 써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 추진회의 이거는 아마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선진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이름만 좀 바꿔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게 다 뭔가 하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를 했던 그 조직들이 그 이름 그대로 쓰거나 살짝 바꿔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단체로서 시민단체로서 이렇게 시민단체 인양하고 위장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 공장인 거죠. 근데 4월 10일 날이요. 권양숙 여사께서 소환된 거는요. 비공개 소환이거든요. 그렇죠. 부산지검으로 소환됐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인데 이거 선진화연대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에 이제 정보를 주고 광고를 내게끔 한 거죠. 국정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정원이야 검찰에. 그럼 검찰과 국정원이 한 통속.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 이런 데 다 나가 있잖아요. 정보원들이. 아니, 검찰도 비공개 소환인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고서 국정원이 알 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이런 거를 원세훈이 혼자서 했다? 할 수가 없죠. 원세훈이 그렇게 하면 원세훈은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 수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커지는 거죠. 그러면 무기까지 무기형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거죠. 얘기하는 것보다 정도원 의원이 얘기하는 게 더 재밌더군요. 정도원 의원이 뭐라냐? 에이, 원 원장은 그럴 정도 머리가 좋지 않아요. 머리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담력도 없다고 평가를 하죠. 그렇죠. 수괴의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범죄 단체가 이제 보통 범죄 단체는 수괴가 있고 수괴죠. 두목이 있고 부두두목이 있고 행동 대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 폭력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괴는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행동 대장이 식칼 들고 나가서 팽패 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동대장들급은 보통 3년에서 5년형 받고 오. 부두목 정도 되시면 7년에서 10년 정도 형을 받고요. 야, 딱 3년, 네. 5년, 7년 이렇게 하더만요. 네, 맞네요. 이 회사 직원 몇 명이 가갖고 파고다 공원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쭉 해갖고 일당 주고 술 한 잔 주고 그렇게 갖고 하라는 게 그게 무슨 시민운동입니까? 용역업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그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한 게 없대요. 왜냐면 돈이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런 데도 대한민국 선진화 개혁추진위원회 이런 데 보면 권양수 여사 소환되는 날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기억하는 것조차 역겨울 정도. 논평을 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논평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예. 몇 사람 해갖고 이런 단체들을 만들게끔 하고 그 단체 명의로 해서 마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예. 그 논평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예.